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직 실무 6주차입니다. 지난 한 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1시간은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강의 영상을 보시고요. 나머지 1시간은 실시간 화상으로 회의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줌을 열어서 줌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 보셨던 것과 연결해서 할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뵐게요. 네. 지금 저는 제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수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연휴 마치고 월요일, 화요일 제가 아이들 대면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고 또 다른 학년 수업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수업 영상 또 촬영을 하네요. 네,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이 우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일단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혁신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업 혁신, 학교 혁신, 교육의 혁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이 5주차, 지난주에는 21세기 학교의 변화로서 2000년 이후 특히 한 2003년에서 5년, 8년 요 사이에 태동이 되어서요. 새로운 학교들의 움직임이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유학교이고요. 이유학교는 중고등학교죠. 네, 그래서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학교는 인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력을 다 인정받고 있고요. 처음부터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들, 상당히 많은 대안학교들은 비인가형이 많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이유학교는 처음부터도 이제 대표적으로 인가형 대안학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간디 학교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학교만의, 고유한 교육과정이 좀 더 확고하고, 그게 어느 정도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그래서 지나치게 조금 가지를 형성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인가형으로 이렇게 이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이유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 인가형이지만 상당히 일반 공립학교와는 분명히 많은 그런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들이 컸는데, 혹시 이제 이유학교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은 이유학교의 수업에 많이 나와 있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제 2003년인가요? 그때, 2003년 맞나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네. 그때 이제 100명 이상의 되는 학부모들과 지역 공동체에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색다르게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만큼 재단이랄까요? 네. 굉장히 철학이 남다르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거 보시면서 도대체 좋은 학교란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첫 주부터 좋은 학교가 뭘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들, 사실 이제 이거는 다음 주제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녔던 학교들의 좋았던 점도 좋고요. 혹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녔던 학교들에 대한 기억이 좀 좋은 기억이 없다면 이상적인 학교, 여러분들이 꿈꾸는
학교는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사로서 뭐 꿈꾸는 학교도 있겠지만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좋은 학교, 이상적인 꿈꾸는 학교들을 하나씩 적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잠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유 학교의 모습인데요. 다음에 아마 영상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업하는 장면 사진만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 학교에서 이 학생이 올린 유튜브 영상인데 본인이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중학교인데 1교시 철학이 있어요. 철학 수업. 네. 학생들이 철학 수업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3인 1조 토론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학 수업 있고, 예, 3인 1조 수업. 그 다음에 2교시는 국어예요. 이유 학교는 학교 건물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낡았습니다만 일반적인 공립학교와는 건물이 좀 달라서 이렇게 안전성이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학교 교실 밖에 이런 베란다가 있어서 발코니죠. 여기서 아이들이 창밖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요. 쉬는 시간에. 멋지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둥글게 앉아, 이게 2017년에 찍은 영상인데, 둥글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서클 수업이죠.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수업인데, 저희들 대면 수업을 하면, 우리가 40명, 사실 30명 넘으면 이렇게 앉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0명 정도일 때 이게 가장 좋은데, 당연히 이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강의실,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강의실은 좀 어렵고요. 그냥 중고등학교처럼 계단식 구조만 아니면 책상을 밀고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독서 토론할 때 많이 하는데 이 국어 수업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과 아니어서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고등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좀 아시면 여러분들의 교과와 융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고요. 네, 이제 수학 수업입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당연히 교사가 이렇게 설명 수업도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많이 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서 수학은 연습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습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실패해도 되고 다양하게 해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4교시 음악 수업입니다. 음악극을 연습합니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 뭐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주 약화된 거지만 일단 네, 이런 수업 그래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 점심 시간인데 이게 급식소가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고 급식판이 굉장히 그냥 이렇게 500명입니다. 그래도 중고등학생 합해서 500명의 급식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학생들은 간은 좀 슴슴한데 되게 맛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잔반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우리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00인분의 한 끼 잔반이 이거 한 톤도 안 된다는 거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쵸? 뭐 단순히 급식 교육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식단 운영이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후에 음악극을 이제 발표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이게 되게 좀 놀라웠는데, 학생들이 방과 후 강의를 해요. 중3 역사 강의. 이 친구가.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친구들도 디귿자형으로 앉아서 서로 이제 학습을 하는, 굉장히 놀랐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이 학생은 저한테 공부가 더 많이 되어요. 이게 바로 설명하기 학습법이죠. 서로 가르치기 혹은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참여가 높은 학습법을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학생들 자치활동으로 서로 이제 공간에 관한 공청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의 하루 일과가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혁신학교의 모델이랄까, 뭐, 힌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혁신학교가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사실 이제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 지식 위주, 입시 경쟁, 그 다음에 산업주의 패러다임,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보여드렸죠. 랩 나오는, 그래서, 공장의 사회 노동자들을 기르기 위한,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게 19세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근데 이게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런 교육보다는 인간 소외가 아닌 이렇게 행복한 배움이나 전인적 성장이 없는 그런 이제 배움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배움으로부터 이탈하고 사회의 잉여 인간으로 취급되는 아이들. 사실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완벽하고 이렇게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2013년에 200명이 넘는 한 해 200명이 넘는 자살 청소년들, 또 6만 명이 넘는 학교를 떠나는 중도 포기자 학생들, 예. 그리고 가출 청소년, 집단적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또 증가됨에 따라서 공교육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학력과 수업에 대한 통렬한 성찰과 질문이 이제 이어졌지요. 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성찰과 질문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등장했는데,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신 거죠. 자, 이런 성찰적 질문, 성찰적 질문은 사실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왜 아이들이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가? 왜 배우려 들지 않는가? 왜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가? 이거는 이제 인간성에 관한 겁니다. 인성과 관련한. 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가? 왜 교사들을 존경하기는커녕 욕하고 대들고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하는가? 아이들은 왜 학교를 떠나는가? 아이들은 왜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조차 버리게 되는가? 이제 뭔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다들 이제 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교를 혁신하자, 네, 혁신학교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구성원들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거. 사실은 이제 이 이후 학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만든 것이 바로 남한산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구성원들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바꾸고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고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학교 만족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향상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이거를 처음 한 것이 바로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물론 이런 학교들이 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서로 떠나는 학교, 이 폐교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학생 수가 거의 굉장히 줄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향상한 거죠. 이거의 주체가 된 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주체는 혁신의 주체, 시작은 바로 교사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사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학생들과 교육을 하고, 그것이 소위 입소문을 타서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오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혁신학교는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학교만의 고유한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이제 교육 과정에 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네, 교육 철학, 자기 학교만의 고유한 교육 철학. 네, 이 고유한 교육 철학을 교육 과정에 담아내고 그래서 수업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 수업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업의 고민을 혼자 하지 않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그게 학습 공동체가 된 겁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가르침 대신에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게 하는 것. 지금의 배움 중심 수업의 모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경쟁 대신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것.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과 교사가 함께, 그러면 학부모들도 이제 연계한 거죠. 그래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해답을 모두가 함께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의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제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반복들이 된 것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업 방법들을 바꾸었어요. 이게 교육공학인데 많은 방법들을 바꾸었지만 사실 그때뿐이고 늘 교육은 제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결국에 이제 입시 교육의 그늘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교육, 학교, 네, 수업, 학생들. 이제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면 아이들 학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왔고요. 이름 있는 학교에 더 몇 명을 보내면, 이게 우리가, 다 한 거야.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했죠. 그게 이제 강요당한 거죠. 그래서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분, 네. 이걸로 수준별 수업을 했던, 그러면 학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우리는 이제 생각해 왔고, 이걸 강요당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해 보기 시작한 거죠.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상위권 아이들 중심으로 유명대학에 몇 명 더 보내면 과연 우리는 교육에 성공한 걸까? 교사로서 학교 교육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런 거죠. 입시 경쟁 교육만이 유용한 걸까? 이대로 아이들의 불행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것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신화를 의심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을까 하는 성찰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이것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교육이 뭐지? 학교가 뭐지? 공부가 뭐지? 교사와 학생의 존재가 뭐지? 그리고 나와 우리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왜 바꿔야 되지? 이런 끊임없는 새로운 성찰과 공동의 사고가 중요하고요. 이걸 토대로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가 나왔죠. 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셨겠지만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든 공교육의 기존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교육 철학과 비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학교 교육 과정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그리고 인간 중심이 따뜻한 학교, 네. 그리고 업무 중심 체제를 교육 활동 중심으로 바꿉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업무 중심 체제거든요. 네, 부장과 여러 부서별로. 근데 이게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입시 중심 체제를 학생 배움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혁신학교, 그 이후 학교가 교사들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 했잖아요. 혁신학교는. 이제 교사들이 일단 먼저 시작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학생을 바꾸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 공모를 할 때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제 자발적인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소통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여야겠죠. 네. 사실 기존에 뭐 혁신학교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교육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근데 이거를 얼마나 관료주의적으로 행정체제에서 그냥 그렇게 젖어들어서 하느냐, 아니면 그 수직적 구조를 조금 탈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최소한의 영향으로 학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이게 이제 좀 더 가능한 거죠. 그러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학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학교와 학급 운영들은 대부분 관리와 통제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 수가 많고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도 학교장도 교사가 학급을 아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교사 혼자 할 수 없죠. 학생들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치 활동에 참여하면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과 생활지도, 학급 관리, 학교 운영에서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방식, 그리고 수업을 참관하고 나눔하고 협의하는 방식도 교사의 가르침, 저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가르침의 수업 기술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배우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교사가 물론 교사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교사가 저렇게 하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선생님 굉장히 저 선생님 수업 잘 가르친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잘 배우는구나. 학생들이 잘 배우는 방식이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주체가 학생인 거예요. 교사가 아무리 저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치네. 근데 딱 봤더니 학생들이 잘 배우지 않아. 뭐가 문제지? 학생들과 교사가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안 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인권, 참여, 모든 것에 이제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수업마저도 나중에는 좀 더 확대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수업.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거. 저희들도 한번 이거 실습해 볼 겁니다. 생활 규칙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자, 그렇다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이제 서로 예의가 있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수업에 있어서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방법 이런 것들도 동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함께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반은 잘하는데 2반이 문제야. 그러면 학교 전체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이 동료성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팀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교사 개개인 각과이지만 팀 동료 학습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의 핵심이 바로 뭐겠습니까? 네, 섬김과 보살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당연히 윗사람도 섬기겠죠. 네. 하지만 강자가 약자를 이제 보살펴 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 사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사가 단순히 나는 직업인으로서 학교에 이렇게 교사로서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동료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지역사회까지도 존중과 배려,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 학부모들도 그런 교사들의 열의와 마음을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권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하이파이브 하거나 학생들을 하이파이브 하거나 토닥여 주거나 이렇게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는, 네,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 중에도 아이들의 학습 속도 느린 아이들,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 대학생들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딱 정시에 제대로 이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한 분 한 분 각자 자기의 뭐 패턴이 있고 속도가 있고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뭐 동시에 똑같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게 뭐 그렇게 되면 물론 뭐 편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개인의 사정을 이제 상황을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학생들 하나하나 의견을 물어봐줘야 돼요. 사실 이제 학교장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교사들은 학교장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갑질, 네, 위로부터의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혁신학교의 이제 가치가 뭘까? 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크게 존중받는 아이, 성장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75쪽부터 78쪽까지. 네. 제가 원래는 방금 제가 그 강의했던 뭐 그 내용들을 짧게 제가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익히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지금 저희가 존중받는 아이 76쪽부터 이렇게 78쪽까지 보면 존중받는 아이, 성장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렇게 4가지 혁신학교의 핵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팀에서 한 분씩 나누어서 4명이 한 팀으로 하면 한 분이 가나다 순으로 해서 뭐 누가 먼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제일 빠르신 분이 존중받는 아이,
두 번째가 성장하는 교실, 세 번째 분은 협력하는 교실, 네 번째 분이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읽으신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기를 한번 해보실게요. 네. 다 읽으셔야 돼요. 세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셔도 좋고,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존중받는 아이는 이런 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끼리 이제 상의가 될 수 있고 토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학교 교육의 미래 78쪽부터 나오는 건데요. 학교 교육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학생,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교육,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의 공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 삶에서 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아서 내년에, 뭐 내후년에, 몇 년 후에, 10년, 20년 후에 뭐 행복한 미래를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제 이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불행을 참고 견뎌라 무조건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이후에도 행복해야 된다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79쪽에 보시면 그래서 교재 79쪽을 보시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습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그리고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거고요. 교수 학습을 실천하는 그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학습 경험.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네, 그쵸. 학생 수 조절이죠. 학생 수가 사실 지금의 우리는 아직까지도 30명이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사실 이거 좀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는 20명 미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교사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개인화, 개별화된 수업을 하려면 학생 수가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오프 융합. 지금 벌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오프 융합이 굉장히 많이 앞당겨졌죠. 네.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 간 융합과 협력 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장을 돕는 평가.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 성장 평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풍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전략. 이거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사의 역할도 그래서 이제는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 촉진자, 학습 관리자,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자, 그러니까 러닝 퍼실리테이터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촉진하고 그걸 관리해가는 걸 말합니다. 러닝 퍼실리테이터도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수업 자체가 러닝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학교의 역할인데 학교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역할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거죠. 특히
지역 마을 학교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터. 뭐 지금도 우리가 방과 후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만한 여력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공간이 있다 뿐이지 인적인 자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지역 마을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이런 학교의 역할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자에게도 이제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수업에 오시면 소위 토론을 할 텐데 이거를 조금 안내하고 이제 마칠게요. 소위 토론을 4명이 팀을 합니다. 그러면 2명씩 나누어서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토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토론 과제에 간단하게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유학교와 혁신학교, 제가 이제 앞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혁신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교재도 이제 혁신학교의 가치 4가지 76쪽, 78쪽을 읽고 같이 좀 토의하시고요. 그냥 혁신학교는 이런 거구나, 이유학교를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도의 토의하셔도 되고 또는 좀 더 심화된 질문을 만들어서 토의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82쪽부터 98쪽 학교는 어떤 교육을 꿈꾸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이제 읽고요. 각자 읽기보다는 조금 소리내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읽고 주요 키워드를 찾으십시오. 적어도 주요 키워드 한 20개 미만. 10개에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견만리 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거 교육의 미래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15분, 25분 나눠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외의 질문은 저와 만났을 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